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룰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는 거라서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좀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타이틀부터 쓰면 산염기의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 이것과 염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뭐다? 맞아요. 물이었다. 그치? 물과 염이라는 물질을 생성한다. 이게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한 가지 주의사항은 우리가 앞에서 산염기 중화 반응,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배웠었어. 그 두 가지 중에서 앞으로 중화 반응에서 사용할 정의는 뭘까? 지금 여기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산은 항상 수소 이온을 내놓아야 하고요.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는 전제 하에 중화 반응을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 정의 중에서 아레니우스 정의를 가지고서 중화 반응을 학습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요. 예를 보면 산, 대표적으로 염산이 있죠. HCl이 반응을 합니다. 염기, 우리 수산화 나트륨, 대표적인 강염기죠. 반응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뭘 만든다? 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H2O가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뒤로 빠지는데 NaOH가 되고요. 이러한 NaCl이고요. 염화나트륨, 우리 흔히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 염화나트륨이 바로 염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때 상태까지 더 정확히 나타내면 여기 원래는 사이에 써줘야 되는데 물이니까 리퀴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상태는 AQ라고 표시하고 수용액상에서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는 이걸 염이라고 부르는데 염은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물에 안 녹는 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AQ라고 써 있다는 것을 물에 녹는 염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붙여서 썼지만 실제로 용액 속에서는 Na 플러스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인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고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염으로 존재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이때 염이라는 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형성되는 물질인데 얘들아, 여기 음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의 양이온은 뭐야? 수소이온이죠. 염기의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기의 음이온은 뭐지? 염기의 음이온은 항상 수산화 이온이죠.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은 만나서 물이 되는 거고 염이라는 건 뭐다? 반대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 생성되는 물질로 이것은 항상 산과 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적절한 표현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류.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염산 대신에 황산을 쓰고 여기서 수산화 바륨을 쓰고 그렇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는 건 공통이지만 염의 종류는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 중화 반응에 대한 모형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자 같이 한번 보면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이걸 모형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이렇게 수용액상에 HCl이라는 것이 물속에서는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수소 이온 3개, 염화 이온 3개씩
녹아있는 상태. 자, 여기 수산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이렇게 각각 3개씩 표현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2개 섞었어요. 2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자, 혼합 용액 속에 이온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반응하는 거 생각해 보자. 뭐랑 뭐가 만나서 반응한다? 맞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한다는 거지. 수소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물이 만들어진다고요. 물 이렇게 H2O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건 물 분자예요. 이온이 아니라 전하를 띤 입자가 아니라 중성의 물 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 분자를 그린다면 몇 개를 그리는 게 적절해요? 그렇지, 3개를 그려야 되지. 우리가 물 분자라는 건 수소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씩 반응해서 물 분자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반응해서 섞었을 때 반응해서 물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이렇게 반응해서 물 하나 만들어지고 이거와 이게 반응해서 물 하나 만들어지니까 물 분자는 3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게 물 분자 1개랑 수산화 이온 1개랑 반응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볼게요. 염산에 들어있는 염화이온 3개랑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온 3개는 어떻게 되죠? 반응 후에? 그렇죠. 똑같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염화이온 3개 그려주고 Cl-3개 그려주고 나트륨 양이온도 3개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이게 반응 후 혼합 용액 속에 이온과 그다음 물 분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방금 봤던 걸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염산은 HCl은 물속에서 수소이온 더하기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는데 이거를 섞었어. 2가지를 섞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수소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가 만나서 물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은 그대로 물속에 둥둥 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의 전체 반응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4가지 이온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 수소 이온, 2번째 수산화 이온, 3번째 염화 이온, 4번째 나트륨 양이온 이렇게 4가지가 등장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이 있고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반응을 했다는 건 화학 반응 전과 후에 화학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여기서 반응에 참여한 이온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지. 2개는 물로 바뀌었으니까. 이처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짜배기다. 선생님이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알짜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알짜 이온만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을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 배우는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그럼 어떻게 나타내는가? 중화 반응에서는 산이 내놓는 수소 이온과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는 거라서 자, 이것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로 바뀝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알자이온 반응식이다. 중요하겠지, 얘들아. 별표 치고. 항상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볼 때는 개수를 잘 봐야 돼요. 개수.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그렇죠. 1대 1로 반응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반응해서 없어져서 물 분자 하나 만들어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뒤에 양적 관계 문제 풀 때 기본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요. 그 밑에 선생님이 빨간색 괄호로 표시해 둔 게 있어요. 설명을 보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온에 해당되는 답은 뭘까요? 예를 들면 아까 반응에서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라고 했었지. 그와 같이 반응에 참여 안 하는 이온들을 묶어서 얘네들은 구경만 해.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좀 재밌죠? 생소하기도 할 텐데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에는 이런 알자 이온이 있고 구경꾼 이온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알자 이온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구경꾼 이온이 훨씬 중요해요. 구경꾼 이온이 용액의 농도에 대한 힌트, 양에 대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역시 모형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요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많이 봤을 텐데 요거 한번 보고 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기 반응 모형과 이온수 변화. 먼저 읽어볼게요. 그림은 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에 0.1 몰농도 염산 10ml씩 차례로 넣을 때 용액 속의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맨 처음 가에서 시작해서 이 염산 더 넣어주고 나가 되었고, 나에서 더 넣어주어서 다가 되었고, 다에서 더 넣어줘서 마지막 나가 되었구나. 라는 거 먼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어요.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있겠죠. 자, 대괄호는 몰농도라고 했습니다. 이 몰농도가 얼마짜리 용액을 우리가 사용했다고요? 0.1 몰농도라고요. 0.1 몰농도. 자, 그런데 실제로 수산화나트륨은 물속에서 수산화나트륨이라는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으로 이온화되어서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때 이온은 나트륨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원래 수산화나트륨이 있었던 것만큼 이온화되어서 하나가 있었으면 하나씩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들이 전부 0.1 몰농도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두고 또 하나 더 이번에는 염산입니다. 염산의 몰농도 HCl 몰농도는 얼마냐? 문제에서 역시 똑같은 몰농도로 실험을 했어요. 0.1 몰농도라고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액 속의 수소이온의 몰농도와 염화이온의 몰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먼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도라는 거. 우리는 지금 농도로 이걸 표현해서 정리했는데 농도라는 건 뭐분의 뭐죠? 용액의 부피분의 입자수라는 거 이거를 또 기억을 해줘야겠죠. 부피분의 입자수,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용질의 몰수.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 자체는요.
가 자체는 아직 아무것도 넣기 전에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관한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 가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인데 몇 밀리리터가 준비되어 있죠? 20ml가 준비되어 있다. 자, 20ml라는 부피 속에 그러면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체크해 볼 건데 입자를 몇 개 그렸다고 말해야 되냐면 여기서 4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원래 NaOH였던 게 하나의 NaOH가 하나씩 이온화된 거라서 Na 하나, OH 하나를 각각 하나로 볼 거예요.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따라서 이것은 20ml 속에 이만큼의 입자를 녹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에 대응되는 거냐면 아까 0.1 몰농도에 대응되는 걸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얘들아? NaOH가 2개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녹인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왜 했냐면 여기서 더 넣어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염산이 있어요. 염산에 지금 입자가 하나가 녹아 있는 거지. HCl이었는데 그게 H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의미야. 그런데 농도가 이 두 가지 수용액의 농도가 어때? 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때 부피는 얼마여야 해? 20분의 2니까 10분의 1이어야 되는 거지. 10분의 1.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10ml를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짜맞춰져야 된다는 거지. 이걸 부피 마음대로 하고 입자수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농도가 주어진 만큼 입자의 수를 표현해 두었다라고 그것까지 한번 보고 이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 쉬워요. 자, 카운트 해볼게요. 가는 맨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었는데 여기에 염산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후가 나란 말이에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던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없어지고 수소 이온 하나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여기 수산화 이온 1개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넣어줄 때 수소 이온 반응해서 없어졌으니까 여기 수소 이온 없어야겠죠. 그리고 이 염화 이온은 그대로 넣어주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나. 자, 그 다음 단계. 나에서 다로 갈 때 한 번 더 10ml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한 번 더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죠. 여기 남아있던 하나의 수산화 이온과 넣어주는 수소 이온 없어져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물은 지금 표시해 놓진 않았어. 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이 나머지 이온들 뭐라고 부른다? 구경꾼 이온들이 원래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넣어준 구경꾼 이온까지 다에 나타내면 되죠. 다에 와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뭐만 있는 상태? 구경꾼 이온만 있는 상태구나. 자, 다시. 맨 처음 가는 수산화 이온이 많았어, 그치? 거기에다가 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성 수용액에다가 산을 넣어주니까 염기성이 점점 약화되면서 점점 어디로 간다? 중성으로 가는 거죠. 다라는 지점이 우리는 중성임을 알 수 있어요.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으니까 중성에 도달한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중성일 때는 오직 무슨 이온만 있다? 오직 구경꾼 이온만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한 번 더 10ml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액성이 뭐로 바뀔까? 그렇죠. 수소 이온이 포함되니까 이제 산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넣어준 만큼 여기에 이렇게 더 추가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응은 안 일어나고 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표로 이온의 개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가나다라부터 수소 이온의 개수부터 해볼까요? 맨 처음에 가 비커 안에 수소 이온의 개수는 얘들아 있었어 없었어? 없지. 맨 처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부터 시작했잖아. 자, 빵이죠. 그 다음에 10ml 넣어줬어요. 뭐를? 염산을. 그랬더니 나의 수소 이온 생겼겠네? 안 생겼죠. 왜요? 넣어주는 만큼 반응해서 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0이에요. 자, 그런데 다가 되면서 다 비커에서 수소 이온은 몇 개? 네, 빵 개. 그리고 더 넣어줬어. 자, 여기서 10ml씩 10ml씩 더 넣어주는데 더 넣어주니까 라에서 어떻게 됐죠? 맞아요. 한 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Cl-입니다. 맨 처음에 가에서 Cl- 있었어요? 없었지. 나에서는요, 하나, 다에서는 두 개, 라에서는 세 개로 하나씩 늘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넣어주는 만큼 늘어나는 게 Cl-의 수다. 그 다음 Na+요. Na+ 제일 처음 가에서 몇 개 있었죠? 두 개, 나에서 두 개, 다에서 두 개, 라에서 두 개. 처음에 있었고요. 양이 늘지도 줄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응을 하지도 더 넣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OH-의 수 맨 처음에 몇 개였어요? 두 개로 시작을 해서 염산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반응을 해서 없어져요. 없어진 채로 끝이죠. 이렇게 2, 1 빵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성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액성을 판단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어요. 수소 이온,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많으면 산성이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많으면 염기성이죠. 그래서 주어진 용액 속에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수소 이온은 없고 수산화 이온만 두 개나 있으니까 어떤 상태? 액성이 염기성이구나. 그 다음에 나는요? 그렇죠. 계속 염기성인 거죠. 다는요? 맞아. 중성이다. 여기에 염산 더 넣어줬어요. 라는요? 맞아. 산성이다. 이렇게 액성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꼭 여백에 그려주세요. 자, 먼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이온의 수 표시하겠습니다. 제일 여기 맨 처음 시작점을 가 비커라고 잡고요. 이렇게 네 칸을 나누어서 여기가 나 비커 다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온의 수가 최대 3까지니까 하나, 둘, 셋, 요 정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수소 이온부터 그려볼게요. 수소 이온은 빵빵빵 1이에요. 자, 수소 이온은 처음에는 당연히 없었고 나에서는 더 넣어주었지만 반응해서 없는 거고 다에서도 반응해서 없는 거고 라에 가서야 반응이 끝나고 더 넣어주었기 때문에 1만큼 생긴 거죠. 쭉 연결해 줄게요. 이게 수소이온입니다. 자, 쭉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H 플러스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산화 이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이온은 점점점 줄어서 언제 제로가 되냐면 중성이 되었을 때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2에서 출발해서 나에서는 하나로 줄고 빵이 되고 계속 그 뒤로는 빵이다. 그래서 쭉 그려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쭉 그려서 쭉 얘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되겠다. 농도가 아니라 이온수 변화. 자, 그 다음에
염화이온 볼게요. 염화이온은 넣어주는 만큼 계속 증가하는 이온수. 따라서 0, 1, 2, 3입니다.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쭉 이렇게 증가한다. 쭉 이렇게 증가해요. 참고로 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것의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수소이온과 이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자, 이게 염화이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트륨 양이온은 일정해요. 값이 얼마로? 2로 일정합니다. 쭉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면 얘가 나트륨 양이온의 이온수 변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 나누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알자와 구경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면 쭉 가다가 꺾이고 쭉 가다가 꺾이면 알짠 거지. 반대로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직선이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와 같은 건 그럼 구경꾼 이온이구나.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알자 이온이 꺾이는 이 지점. 알자 이온이 꺾이는 이 지점, 이 다라는 지점이 바로 중성인 지점이고요. 액성의 중화 반응이 진행되어서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지점이 중화점이다. 요거 짚어두도록 하고요. 중화점을 기준으로 이번 반응에서는 중화점 이전에는 염기성이고 중화점이니까 여기가 중성이고 중화점 이후는 산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염기성이니까 확인해 보면 수소 이온 없을 때 수산화 이온이 이만큼 있잖아. 그치? 이 공간은. 빨간색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인 거 맞아. 중화점인 중성인 이온은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하나도 없이 무슨 이온만 존재한다.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 중성이다. 그 다음에 중성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액성인 산성인데 확인해 보니까 수산화 이온은 빵개고 수소 이온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산성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중성일 때는 구경꾼 이온만 있죠. 따라서 이온의 가지수가 몇 가지다? 2가지죠. 구경꾼 이온 2가지니까. 자, 그런데 중화점이 아닐 때는 항상 이온의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씩 있지. 구경꾼 이온 2가지 더하기 염기성이니까 수산화 이온이 있는 거고 산성일 때는 구경꾼 이온 2가지 더하기 산성이니까 수소 이온이 추가로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용의 그 액성에 따라 존재하는 이온의 수와 종류까지 정리를 해두길 바랍니다. 자, 복습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의 이용. 요거는 우리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회 먹을 때 레몬을 뿌리는 거죠. 김치찌개에 주방에서 먹을 수 있는 소다가 있어요. 베이킹소다. 자, 베이킹소다를 넣어주면 김치찌개의 신맛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자체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속이 너무 쓰려요. 그럴 때 뭐 먹는다? 제산제를 먹습니다. 제산제. 자, 제산제 성분 자체가 염기성이라서 산성인 물질하고 반응해서 산성을, 염기성을 중화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화 반응을 이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레몬을 뿌리는 건 비린내가 이제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인데 이걸 레몬이라는 걸로 덮는 게 아니고요. 이 비린내 성분과 레몬이 반응해서 서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물질이 바뀌는 반응이다라는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